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 파트너 건강은 늘 도망가입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종합 비타민, 뼈에 좋다니 챙겨 먹는 칼슘, 기억력에 좋다던 은행잎 추출물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약상자를 열어보면 몸에 좋다는 영양제 서너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 능력은 떨어지고 콩팥과 간의 기능도 점차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혹은 좋다는 말만 믿고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한 결핍 진단 없이 그저 좋다고 하니까 섭취했을 때 노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께 임의로 끊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님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모든 영양제의 중단이나 시작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본인이 현재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중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뼈를 위하다 혈관을 망치는 칼슘 단일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칼슘 단독 섭취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고함량의 칼슘 영양제가 한 번에 들어오면 뼈로 가지 못한 여분의 칼슘들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이미 노화로 탄력을 잃어가는 혈관에 석회가 끼면 혈관은 그야말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특별한 처방이 없다면 칼슘은 영양제 대신 멸치, 두부, 우유, 짙은 녹색 채소와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활력을 앗아가고 노화를 부추기는 철분 영양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면 빈혈이라 생각하고 철분제를 찾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명확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노년층이 철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더 이상 철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철분 필요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철분제를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에 남은 여분의 철분은 강력한 산화제로 돌변합니다. 이 철분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공격하여 몸 곳곳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철분 과잉증이라 부르며 만성 피로와 관절통, 간 손상은 물론 심장 질환과 특정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만성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철분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다가 원인 모를 관절통과 무기력증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몸속 철분 저장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철분제는 활력소가 아니라 노화를 앞당기는 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을 위하다.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은행잎 추출물 영양제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즉 진코 빌로바는 혈액 순환 개선과 기억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제는 노년층이 가장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혈액 응고 방해 작용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노년층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혈액 항근고제를 이미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행잎 추출물까지 함께 먹게 되면 피가 과도하게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은행잎 추출물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영양제에 의존하기 전에 의사와 먼저 상담하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의 두뇌 활동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에 독성을 쌓는 고용량 비타민 A와 다른 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대두 이소플라본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용성이라 몸에 쉽게 축적됩니다. 노년층은 간과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젊은 사람보다 독성이 쌓일 위험이 훨씬 큽니다. 특히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어르신이 고용량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대두 이소플라본 영양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유방암 등 호르몬 관련 질병에 병력이 있는 분들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양제 역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진단 없이 노년에 무분별하게 섭취했을 때 독이 될 수 있는 영양제 5가지는 첫째 혈관을 막는 칼슘 영양제, 둘째 노화를 촉진하는 철분 영양제, 셋째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독성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고용량 비타민 A와 대두 이소플라본이었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보충제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 통을 들고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찾아가 제가 이걸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과 반대로 노년에 부족해지기 쉬워 의사들이 오히려 챙겨 먹으라고 추천하는 필수 영양제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